아, 갯벌도 아닌데 갯벌이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웃잖아요. 근데 진짜로 갯벌 체험을 갔다 온 다음에 갯벌 안에는 뭐가 살고 있을까요? 그럼 어때요? 손 들고 난리 났어요. 이렇게 직접 그 현장을 가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인지 발달,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여기에 이 아동기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특징들, 이런 것들을 여기 선생님들이 안다면 우리 대상을 만났을 때 어쩌겠어요? 적절하게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기본 생활 습관이 아동들한테 엄청 중요해요. 그럼 기본 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해야 되는데 기본 생활 습관을 어떻게 익힐까요? 인사하는 거, 아니면 내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가서 잘 이렇게 어떤 걸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기본 생활, 어떤 칫솔질하는 거, 세수하는 거, 어떤 샤워하는 거, 이런 거 기본 생활 습관이 있죠. 이거를 어떻게 교육을 할까요? 단체 생활 하면서, 예. 그리고 그 이전에도 우리의 어떤 선조들도 계속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에 못이 박히게 꾸준히 계속 해야 될 것들은 알려준다. 우리가 3번, 4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몇 번 이야기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안 써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어릴수록 어떤 기억이 짧아요? 단기 기억이 짧아요. 유아들은 더 짧죠.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려요. 이렇게 짧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어떤 단기 기억이 짧은 이 어떤 아동들을 꾸준히 반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또 생활 습관이 잘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적절한 격려 또 칭찬을 해주고 또 강화도 해주고 이러다 보면 우리 아이가 잘 이런 어떤 잘 성장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동 어찌됐든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는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안정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 안정된 환경. 그래서 가면 TV 소리가 너무 크다. 그럼 어떨까? TV 소리가 계속 나오면 우리 정신이 어때요? 막 산만하죠. 이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아이가 산만한 아이인 경우에는 분위기는 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산만하게 하면 더 산만해지겠죠. 그러죠. 산만한 아이한테는 장난감 개수도요, 딱 정해져 있어야 돼. 근데 우리 그 집에 가보면 장난감은 다 어떤 것을 가지고 놀아도 돼 라고 하면서 어때요? 유치원처럼 다 이렇게 펼쳐 놓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냥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는 여기 가서 놀고 저기 가서 놀고 그래요. 산만한 아이다. 이 아이는 어때요? 주변에 있으면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집중이 안 돼. 이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10개의 어떤 장난감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2개, 3개만 딱 이렇게 하고요. 어디다 넣어놔요? 이 아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넣어놨다가 중요한 것은 한 2, 3일에 한 번씩 계속 교체를 해줘. 그래서 그거 놀게 하고 다시 또 교체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정리도 잘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되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모님이 궁금한 게 있어요. 아이가 우리 너무 많이 이야기 듣죠. ADHD. 요즘에 ADHD 유치원 어린이집에 거의 한 10명 중에서 5, 6명은 정말 ADHD보다는 산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만한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야기 말하면 뭐 하고 있어요? 자기 가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 누구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끝나. 이러니까 도대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제 근데 이 어머니도 유치원 선생님이 불러서 갔더니 아이가 산만한 아이, ADHD 성향이 있어 보인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라. 근데 중요한 것은 6살이에요, 이 아이가. 6살에 약을 먹으면 이 약을 1년 먹고 2년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계속 먹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ADHD의 어떤 성향도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계속 어떤 피드백을 막 하겠죠. 너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약해져서
조금 더 좀 더 규칙도 지키려고 하고 막 이런 어떤 성향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집에 아빠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아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은 나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똑같이 부잡했어. 그런데 나 지금 어쩌냐? 괜찮지?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너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서 그러면 약을 먹든 안 먹든 간에 그럼 내가 병원에는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원장님도 이야기하고 담임 선생님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보겠다 하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ADHD 성향이 보인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성향이 보인다 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 이 엄마는 또 궁금한 게 뭐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ADHD 성향을 갖고 태어났는지 또 남편이 아까 이야기했죠. 나도 그랬어. 이러니까 유전이구나. 유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 지금 현재 환경 때문에 이러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다. 어때요? 유전 플러스 환경이에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어린 시기에 잡지 않으면 요즘에 성인 ADHD 있죠. 성인 ADHD 임용고시 보는 선생님 왔어요. 이 선생님이 임용고시만 7년째예요. 그런데도 또 하겠다고. 선생님 7년까지 계속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직업이 임용고시 준비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맞아요. 막 그러면서 웃어요. 이러니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왜 계속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냐 이랬더니 내가 임용고시 준비를 100% 만족스럽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중해서 한 적이 별로 없다. 그런데 엄청나게 집중 안 했는데도 이 정도면 집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합격할 것 같다. 그럼 집중해 보신 경험이 언젠가요? 그랬더니 인생에서 집중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집중한 적이 없을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성인 ADHD. 그러니까 어느 때 보니까 공부하려고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 냉장고 문 열었다 닫혔다. 이거 찍어가지고 온 걸 보니까 와,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8번째 지금 이거 하지 않고 아마 서너 번째 합격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어렸을 때는 몰랐을까요?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ADHD가 있는 그런 아이한테 치료를 진짜로 약을 먹여야 될까요? 안 먹여야 될까요? 막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어떤가요? 너무 심하면 근데 너무 6살, 7살이면 6살, 7살인데는 너무너무 심해서 모든 피규어장에 있는 피규어 다 꺼내놓고요. 거기 밟고 앉아 있고요. 또 그 속에 또 뭐가 있는지 또 들여다보고요. 굉장히 심한데도 어떤 부모님은 그냥 이맘때 이래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맘때 이래. 그리고 진짜 가봐야 되는데 하는데도 약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약만큼은 안 먹일래. 이렇게 해서 유치원 6살, 7살 지나고 초등학교 1학년을 딱 갔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들이 어때요? 계속 그 교실에서 누워 있고요. 계속 돌아다니고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를 불러서 이 아이 이런 증상이 있다. 그리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가 밖에 그 의자에 딱 앉아 있고요. 조금만 말을 듣지 않고 일어선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누구를 불러요? 어머님이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체벌도 안 되죠. 학교에서 선생님들 체벌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체벌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야기만 듣고요. 선생님들 신고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어쩌겠어요? 이런 대접을 받는지 우리도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중간에서 이제
적절하게 어찌됐든 교율과 통제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우리 아동기 때 이런 기본 생활 습관이 놓쳐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러면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ADHD 성향이 있는지 검사를 하려는 것도 나는 두렵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에 남아요? 기록에 남아서 우리 아이 나중에 뭔가 어떤 큰일을 할 때 이게 어떤 잡힐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선생님들도 딱 봤을 때 이 아이는 좀 검사가 필요할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어떤 잘 이야기를 해야지. 함부로 이야기를 하거나 초반에 이야기하거나 그래도 안 되고요. 조금 더 친밀해졌을 때 엄마가 우리 아이 조금 너무 산만한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선생님이 조금 잘 봐줘 보세요.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어때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너무 어떤 그런 ADHD 성향이 있는데 이 아이 검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 여기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어떤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봅시다. 근데 너무 심해. 이 아이 성향 자체가. 그러면 전문가 의사 어떤 소아과 의사 선생님 여기에 이제 신민섭 그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 이제 특강을 들을 때 다 이제 물어봤어요. 다 또 그 상담사들도 다 부모님들이고 막 이러니까 그랬더니 너무 심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녀의 미래도 이 아이가 안전할 때 미래가 있다. 만약에 너무 ADHD 성향이 심할 때는 어떨까요?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안전에 어떤 저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그런 어떤 액션을 한 경우에는 어떤 어려도 어떤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만약에 보험이 어떤 되면 다 기록이 뜨고 막 이래요. 이러니까 그것이 정말 걱정이 된다면 어때요? 그냥 보험 처리하지 않고 비용은 비싸요. 그 배로 나오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다면 비용을 그냥 어떤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래서 아동의 어떤 생활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 어떤 살펴보고 관찰을 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기록을 해 놓는 거는 이 아이의 어떤 삶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우리 부모님하고 함께 하다 보면 아이를 부모님들은 내 아이 내가 너무 몰라요. 내가 아이에 대해서 안 키우고 있어서 막 이런 죄책감이 들어요. 라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서 아이가 어떤 성장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어때요? 함께 같이 우리 아이를 성장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도 느껴질 수 있고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모든 아동이 대상이라는 거, 또 이런 부분들. 여기도 아동 생활지도의 원리도 반복 연습. 귀에 못이 어떤 박힐 정도로 꾸준히 반복해서 아이가 꼭 해야 될 것들은 알려주는 거. 과거에는 누가 이 역할을 했을까요? 저 부모님들이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대가족 안에서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서 이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이 반복 연습하는 이거를 누구에게 해주기를 바랄까요? 부모님들은? 사회화된 기관 또는 여기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해주시기를 바라세요. 인성교육도 누가 해주기를 바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께 돌보는 우리 선생님들께 많은 시간을 있는 우리 선생님들께 이제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생긴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여기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해요. 좀 어떤 무서워요. 불안하고 무섭다는 것은 이 정서는 인간의 기본 정서예요. 뭔가 나의 생존에 위협이 되면 불안하기도 하고요.
생존에 위협이 될 상황에서 어때요? 공포스러워하는 거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생존과 관련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정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포, 이런 불안 반응을 할 때 굉장히 인정해주고 어떤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엄마 너무 불안해,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하면 뭐가 힘들어, 뭐가 뭐 불안해, 괜찮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때요? 내 감정을 충분히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생님들이 조금 더 수용해주고 조금 더 받아주고 다독여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기 때 엄청 무서운 꿈 많이 꾸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뱀꿈 많이 꾸고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이런 꿈 꿨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개꿈이야. 또는 키 크려고 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굉장히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어떤 생존과 관련해서 살아내려고 엄마가 없는 그런 상황도 부모님이 없는 상황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녁이 어때요? 그러니까 무의식 이제 저는 모래놀이 치료 분석심리학 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DHD 성향이나 아니면 불안, 공포가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다 무의식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근데 무의식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의식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어떤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다독여 주는 거, 조금 더 편안하게 어떤 담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우리 아이의